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스 철학방송 가람법사입니다. 오늘은 892번째 시간으로 이재명 대표 발등에 불 붙었다. 집권 가능성 멀어지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3대 기관 여론조사에서 전부 다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여기에 표가 나오죠. 여당이 집권을 연장하는데 지지하는 여론이 48.6%, 야당이 정권 교체하는 여론의 지지율이 46.2%로 집권 연장론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인데, 이 파란색이 민주당이죠.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갈렸습니다.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46.5%, 민주당이 파란색이 곤두박질 쳤죠. 지지율이 39%, 오차 범위 받기를 합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조금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중도층이 많이 이탈했다. 여당 쪽으로 이탈했다. 그리고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합니다. 이 호남 민심이 야당 정권 교체론이 20%나 빠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죠. 여러 가지 평론가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의 민주당이 문제다. 이재명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대 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면은 입법 독재, 행정부 독재가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론이 바뀐 것은 한덕수 탄핵이나 카톡 검열 같은 악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들 논평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놀라운 사실은 민주당이 이 여론조사 역전 당하니까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여론조사 기관을 조사한다, 이런 논평들을 한다 합니다. 여론도 자신들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을 짓을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재명이 집권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생각이죠. 여론이 나쁘게 나온 게 이재명 일극체제 거대 야당이 만약에 대통령까지 하면은 일당 거대 야당, 일당 독재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핵심인 부정선거를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원장, 책임자인 선관위원장 노태악 언제 물러날까요? 이번 계엄을 계기로 부정선거 이슈가 더욱 크게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지상파를 비롯한 유력 종편 어느 방송에서도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된다. 그런데
당사자는 현재로서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하고 버티고 있다 합니다. 자, 일국의 대통령이 이 국가의 모든 정보와 기밀 접근성이 탁월한데 부정선거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의심 없이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했다 하는 게 좀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또 어느 현직 검사 한 분도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해소를 한번 털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합니다. 그만큼 부정선거가 이번 그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노태악 이분 사주를 가지고 자 앞으로 계속 4년 남은 임기를 다 채울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민생이니까 62년생이죠. 신의 월에 태어났습니다. 임술일에 태어났죠. 신의 월 임술일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몰라서 비워뒀습니다. 자, 해월의 임수일간이죠. 해월의 강물사주라 합니다. 보통 임수를. 근데 비견이 하나 있죠. 임수가. 그리고 요 정인이 하나 있어 금생소하고 해월은 걸록격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넘치는 형상입니다. 굉장히 수기가 강한 사주니까 수기가 강하면은 관인 토기로 용신해야 됩니다. 넘치는 바닷물을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온통 물속에 잠기겠죠. 그리고 술토가 용신이면 희신은 화가 되는데 화는 여기에 안 보이니까 술중정화가 희신이 되겠습니다. 보통 인계수, 일간의 인계수는 지식, 지혜롭다, 머리가 총명하다. 그리고 목이 이렇게 또 발달되어 있죠. 인해 한목하고. 그래서 신강사주의 수생목이 소통이 잘 되니까 이분은 처세의 달인이다. 술중정화는 정화의 화토고장이죠. 창고 속에 들어있는 돈과 여자입니다. 이거를 내가 정임한몹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수단이 좀 남달라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쉬운 비유로 하자면 남의 호주머니 속에 들은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면은 수단이 보통으로서는 안 되겠죠. 예, 임술일주가 굉장히 백호살이고 아주 도전적이면서도 아주 영리하고 깨가 많은 일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분이 법관을 하는 것도 백호살의 영향이고 신강사주에 걸록객을 끼고 지살역마가 강해서 전국 법원을 다니면서 판사 생활을 오래 했다. 자, 근데 부정선거 21대 2020년 경자연에 치러진 선거가 말이 많았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판에서 오산, 파주, 인천의 연서구 이 선거구에서 부정선거로 고발로 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를 했는데 노태악 등 당시 대법관이죠. 이분이 그때는 선관위원장이 아니죠. 대법관 4명이 사건을 기각 종결 처리하고 그 연수구에서는 피아노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지에 묻은 게 무효표인데 그 의심표를 유효표로 처리해서 오산도 인쇄줄이 묻은 표 그리고 선거 감독관 도장이 없는
표가 8표인데 그 무효표죠. 그것도 유효표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강하게 증폭되고 그 당시에 이슈가 상당히 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없다 넘어갔다 했죠. 그리고 노태학 씨가 선관위원장 되고 난 이후에 감사원 감사 인원권으로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 하니까 선관위원회는 헌법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해서 감사를 뭐 거부하고 비협조적이고 언론에 많이 나온 이야기죠. 국정원 조사에도 비협조적이고 시기와 시간을 협조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정선거는 전자개표기 요 당시에 21대 총선에는 수개표를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22대에서는 수개표를 하고 마지막 그 숫자는 전자개표기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전자개표기가 의심스럽다 뭐 그래서 중국인들과 뭐 연계가 됐다 뭐 이렇게 의심들 많이 하죠. 자, 대통령 12.3 비상계엄 때에 국회의 계엄군은 280명이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려 했는데 선관위원은 그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계엄령이 떨어지니까 계엄군이 297명이 투입돼서 그 선관위원 체포 그리고 뭐 서버 확보 등을 하는 장면이 이 방송이 노출됐죠. 자, 선진국에서는 뭐 독일 같은 뭐 대만 같은 데서는 100% 수작업으로 한다 합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투표한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100% 안 옮기고 수작업을 해가지고 신뢰성을 높인답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 노태학 이분 을사년 운세를 보면은 상관편제, 상관경관합니다. 상관경관에 문제가 생기죠. 자, 대운이 지금 정사대운이죠. 정사대운은 지금 사대운에 해당이 됩니다. 임수의 천일기인입니다. 천일기인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복을 말하죠. 근데 이게 사이충합니다. 사이충하게 되면은 천일기인이 효력을 못 보고 오히려 흉액이 심합니다. 인사형하죠. 형사랍니다. 서로 상처를 냅니다. 그러니까 천일기를 효력을 못 보고 사술 원진 기문합니다.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을사하면 을목은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경관이기 때문에 천일기인이 깨지고 인사 형살에서 직장운이 위험하다. 그럼 을사년 중에서 5월에 신사도 천일기인이 와가지고 대운과 세운이 이렇게 사이충합니다. 사이충, 사술, 원진, 인사형 나쁘죠. 개미는 급제가 와가지고 신강사주에 개수급제는 굉장히 나쁘죠. 적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술미형합니다. 내의 앉은 자리를 깨부숩니다. 갑신월에는 이 인사신하죠. 요 대운과 세운과 이거 원국의 인목이 합체가 인사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요 3개월 중에 5월 신사 양력입니다. 7월 개미 양력 8월 갑신월에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